2015년 피트 물리추론 기출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문제 5번. 다음은 고체 시료의 비열을 측정하기 위한 실험 과정과 결과의 일부분을 나타낸 것이다. 실험 과정 1. 그린 가와 같이 상온의 물 100g을 열량계에 넣고 열평형에 도달할 때 물의 온도 TA를 측정한다. 2. 온도가 TB로 측정된 물 100g을 열량계에 추가한 후 열평형에 도달할 때 물의 온도 TC를 측정한다. 이 열량계에 그림 나와 같이 질량이 100g이고 온도가 TS로 측정된 고체 시료를 넣고 열평형에 도달할 때 물의 온도 TD를 측정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물의 비열은 1이다. 보기 기억 과정 1과 2로부터 구한 열량계의 연용량 니은 과정 3에서 열평형에 도달할 때까지의 고체 시료가 이른 열량과 물의 어른 열량의 비교 그다음 디귿 고체 시료의 비열 이렇게 보기에서 물어봤습니다. 자, 5번은 우리가 문제에서 봤을 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열량계에 어떤 온도 차이가 있는 물질을 넣었을 때 그 두 물질이 열평형 상태가 되고 그 열평형 상태에서의 얻은 열량과 잃은 열량이 같다라는 에너지 보존 법칙을 이용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보기에 문제의 답을 하기 위해서는 실험 과정에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차근차근 살펴볼 건데요. 일단 실험 과정에서 1번을 한번 봅시다. 그린 가와 같이 상온의 물 100g을 열량계에 넣고 열평형에 도달할 때 온도 TA를 측정한다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는 우리가 열량계와 물 100g이 같이 합쳐져서 두 개의 그 물질이 열평형 상태에 이르게 된 거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열량계 그 다음에 물 100g이 합쳐져서 열평형 상태, 즉 온도 TA에서 평형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 2번은 온도가 TB로 측정된 물 100g을 열량계에 추가한 후 열평형에 도달할 때 TC를 측정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두 번째는 위에 우리가 지금 열량계와 그 다음에 물 100g 하고 여기에 무엇이 추가되냐면 또 물 100g이 추가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요 앞에 있는 열량계와 물이 합쳐진 온도가 TA이고 그 다음에 뒤에 물 100g은 TB가 되겠죠. 그럼 이 두 개가 합쳐져서 열평형 상태가 되더라. 그랬을 때 열평형 상태가 될 때의 온도는 TC가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러면 지금 우리 그 기억에 과정 1과 2로부터 구한 열량계의 연용량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우리가 그러면 어떤 물질의 열량과 열용량이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열용량. 우리가 열량은 열이 이동한 양이 되는데요. 그때 열이 이동하면서 온도가 변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열량을 계산할 때는 어떤 물질 비열과 그 다음에 그 물질의 질량, 그 다음에 온도 변화로 우리가 열량을 계산할 수가 있고요. 열량은 에너지가 이동하는 양이기 때문에 이 열량 자체는 에너지량이고요. 그 다음에 연용량은 우리가 이제 C 이렇게 쓰게 되는데 대문자로 얘는 비열과 그 다음에 그 임의 물질의 질량의 곱으로 우리가 열 용량을 계산할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열량을 계산할 때 어떻게도 계산을 할 수 있냐면 여기에 Q는 지금 이 앞부분에 비열과 질량이 바로 뭐라고 그랬냐면 열 용량이라고 했기 때문에 열 용량 곱하기 온도 변화로도 우리가 또 열량을 계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1번하고 2번을 통해서 열평형 상태의 물질의 열이 잃어버린 열량과 얻은 열량이 같다라는 공식을 이용을 해서 열량계와 물 100g이 가지고 있던 열량, 그러니까 그 지금 온도를 비교해 보면 TA가 지금 20도이고 TB가 62도고
그 다음에 TC가 40도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열량계와 물 100g, 얘는 초기 온도가 TA였기 때문에 얘는 처음에 20도였죠. 그런데 여기서 물 100g이 어떤 온도였냐면 B였죠. 그럼 TB면 온도가 62도였어요. 자, 그러면 이 두 개가 합쳐져서 열평형 상태가 됐을 때가 40도였거든요. 그러면 이 물 자체는 열량을 잃었을 거고, 그 다음에 열량계와 물이 합쳐진 요거는 열량을 얻었겠죠. 그 두 개의 양이 어떻다? 같다라는 성질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수식을 쓸 수가 있는데요. 자, 열량계와 물 100g, 얘가 얻은 열량 Q는 열량계. 자, 우리가 지금 열량계가 얻은 열 용량은 열량계와 열량계의 열 용량 곱하기, 그 다음에 이 열량계의 온도 변화는 평형 상태 40도, 20도였는데 40도가 됐으니까 온도 변화는 40 마이너스 20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물이 얻은 열량계와 물이 얻은 열량 같이 계산을 해야 되는데 비열이 다르고 연용량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계산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물은 지금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비열이 1이고요. 1.0. 그 다음에 이 질량이 100g이죠. 자, 여기가 안 보이니까 제가 아래에다가 다시 쓰겠습니다. 밑에다가 다시 더하기 물의 비열, 그 다음에 물의 질량, 그 다음에 온도 변화. 자, 얘도 마찬가지로 40도 마이너스 20도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물이 100g의 물이 잃은 열량을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물이 잃은 열량은 1.0에다가 100g에다가 그 다음에 얘가 62도에서 40도가 되는 그런 과정이죠. 근데 이 두 개가 항상 어떻게 해야 되냐? 얻은 것만큼 잃어야 되고 잃은 것만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이 계산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열량계의 열 용량을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자, C 열량계의 열 용량에다가 20, 그 다음에 더하기 얘가 20이고 그 다음에 얘가 100이니까 200이죠. 20이고 2000이죠. 20이고 100이니까 2000. 그 다음에 그게 지금 이게 바로 지금 얻은 열량 계산한 식이고요. 그 다음에 잃은 열량 계산한 식은 얘가 지금 22니까 22에 0이 두 개가 되겠죠. 자, 이게 같다라고 수식이 되니까 지금 얘가 2000이면 2000, 2000 빼지고요. 그러면 C 열량계에 20이면 얼마냐? 이게 200이다. 그러면 C 열량계의 열용량은 얼마가 되냐면 10이 되겠죠. 20, 10. 자, 그래서 지금 기억은 연용량이 10칼로리 퍼 도시이다. 그랬으니까 얘가 기억이 맞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은 과정 3에서 열평형에 도달할 때까지 고체 시료가 잃은 열량은 물이 얻은 열량보다 크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고체 시료 3번을 과정 3번에서 우리가 열량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일단 지금 이 열량계에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열량계에서는 열량계 더하기 물 200g이요. 물 200g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가 가지고 열량, 있는 열량, 얘는 열량은 어떻게 되냐면 열량을 얻게 되겠죠. 그 다음에 지금 고체 시료를 넣어야 되는데 고체 시료가 100g이 되겠죠. 얘는 잃어버리겠죠. 온도가 낮아지니까. 근데 이게 얻은 열량이나 잃은 열량이 같다라고 봤을 때
니은 보면 고체 시료가 잃은 열량은 물이 얻은 열량보다 크다 그랬어요. 자, 사실 열량계와 물 100g이 얻은 열량과 고체 시료 100g이 잃은 열량은 같죠. 그런데 이 고체 시료가 잃은 열량은 물과 열량계에 나누어졌기 때문에 사실 물이 얻은 열량보다 고체 시료가 잃은 열량이 훨씬 더 많은 거겠죠. 그래서 니은은 더 맞게 되겠죠. 물이 얻은 열량보다 크다. 고체 시료가 잃은 열량이 모두 물과 열량계로 같기 때문에 물이 얻은 열량은 고체 시료가 잃은 열량보다 작겠죠. 그래서 고체 시료가 잃은 열량이 물이 얻은 열량보다 크다라는 말이 성립하게 됩니다. 고체 시료가 잃은 열량과 열량계와 물 200g의 얻은 열량이 같기 때문에 이 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고체 시료의 비율을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열량계와 물이 얻은 열량 Q 얻은 열량은 열량계가 아까 열량계의 연용량이 10이었고요. 그게 이제 비열과 질량을 곱한 식이고요. 그 다음에 온도 변화는 여기에서 고체 시료가 원래 처음에 95도이고 그 다음에 이 물 지금 뒤에서 보면 TS로 측정되고 TD가 열평형 상태가 됐기 때문에 얘가 45도고 이 처음에 이 두 물질의 열량계와 물 200g의 처음 온도가 40도이기 때문에 온도 변화는 평형 상태인 45에서 처음 온도인 40도를 뺀 값. 이게 이제 열량계의 얻은 열량이고 그 다음에 물 200g이 얻은 열량은 비열 1.0, 질량 200, 그 다음에 온도 변화도 마찬가지로 45에서 40을 뺀 값이 되겠죠. 자, 이게 지금 얻은 열량인데 이게 고체 시료가 잃은 열량과 같기 때문에 고체 시료의 잃은 열량은 고체 시료의 비열은 모르죠, 우리가. 그 다음에 이 고체 시료의 질량이 100g이고 그 다음에 온도 변화가 95 빼기 45가 되겠죠. 자, 그럼 이거를 계산하면 비열이 얼마 정도 나오냐면 C가 지금 얘 계산하면 얼마 정도 나오냐면 500분의 105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약 얼마 정도 나오냐면 0.2 정도 나오죠. 이 얼마. 그래서 지금 이 고체 시료의 비율이 0.3이다 했으니까 얘는 틀리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 기역과 니은만 맞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제에 공간이 없어서 좀 이렇게 허접하게 썼는데 원래 여기서 포인트는 온도가 높은 아이들이 온도가 낮아지면서 열량을 잃어버리고 온도가 낮은 애들이 온도가 열평형 상태로 온도가 높아지면서 열량을 얻게 되죠. 그런데 그 얻게 되는 열량과 잃게 되는 열량이 같고 물질의 종류가 다르면 비열이 달라짐으로 해서 얻는 열량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처럼 열량계와 물이 이렇게 다른 양으로 열량을 얻게 된다라는 거 나눠서 생각하면 이 문제는 이 두 가지식 열량 Q는 CMT와 연용량 CM 이 두 가지식으로 간단하게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설 마쳤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